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예식장 복도에서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팠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소개하겠다던 약혼자, 그 사람이 바로 이준호였으니까요. 서진의 첫사랑이자 3년을 함께한 연인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황혼 이편지가 전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진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니 서율이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며 들떠 있었거든요. 4살 위인 언니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아나운서가 됐고 늘 단정하고 우아했죠. 반면 서진은 작은 광고 회사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30대였어요. 언니와 비교되는 게 싫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그래도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서진아, 오늘 꼭 와야 돼. 내 약혼자 소개시켜 줄게. 언니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크림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서진아. 서율은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서진이 테이블에 가까워지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발이 멈췄어요.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아, 왜 그래? 인사해. 언니가 이상하다는 듯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메뉴판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축하해.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진짜 운명 같은 사람이야.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외과 의사였죠. 서진과 사귈 때도 레지던트였고 지금은 전문의가 됐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서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죠. 서진은 그저 포크로 파스타를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진아, 너도 좋아할 거야.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의 말에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서진을 힐끔 쳐다봤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진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갈게. 급한 일이 생겼어.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미안해. 다음에 봐. 서진은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눈물이 터져 나왔죠.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날, 비 오는 날. 그가 우산을 씌워주던 순간, 함께 여행을 갔던 제주도의 바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둘은 헤어졌죠. 준호의 바쁜 스케줄과 서진의 불안정한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서진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 힘들어. 그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죠.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언니의 약혼자라니.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운명이었어요. 며칠 후 서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나 준호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서진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결국 준호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서진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미안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언니인 줄 몰랐어. 성도 다르고 서율 씨가 동생 이야기를 거의 안 해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너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언니 행복하게 해줘. 언니는 좋은 사람이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어때? 괜찮아? 나야 괜찮지. 이미 끝난 사이잖아. 서진은 애써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먼저 갈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린 남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죠. 그날 밤부터 서진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다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야, 너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서진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언니의 집들이에 초대받았거든요. 서진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언니가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의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거실에는 준호가 있었어요.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서진아. 언니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은 고문 같았습니다. 언니와 준호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대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약속도 미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서진은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이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죠. 김서진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좀 쉬는 게 어때요? 상사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갑씩 태웠죠.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면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다가오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카페는 한적했고 재즈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그때 누군가 서진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이준호가 서 있었어요. 서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여기 왜? 근처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너 여기서 뭐해?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하는 중이에요. 전 이제 가볼게요. 서진은 서둘러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준호가 손을 뻗어 서진의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놔주세요. 서진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준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할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나 힘들어. 뭐가요? 너를 보는 게, 내가 없는 척하는 게.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빠는 언니 약혼자고. 알아. 근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한테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진은 그런 그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준호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서진은 지하철역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서진은 타일 벽에 이마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오늘 내가 너무 경솔했어.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준호였습니다. 서진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 비겁하고 한심했어요. 일주일 후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이번 주말에 결혼 준비 함께 하자. 드레스 고르는 거 도와줘. 서진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응, 알았어. 주말 서진은 언니와 함께 웨딩드레스 매장에 갔습니다. 화이트 드레스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어요. 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것저것 입어봤습니다. 서진아, 이거 어때? 예뻐. 서진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결혼한다는 게 실감 안 나. 꿈만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드레스 선택을 마치고 나오는 길, 언니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일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이유?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진짜 일 때문이야. 그래, 그럼 됐어. 건강 챙기고.
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친구 다영을 만났습니다. 다영은 대학 때부터 친구였고 서진의 모든 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너 요즘 왜 이래? 얼굴이 반쪽이 됐어. 다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다영아, 나 미치겠어. 왜? 무슨 일인데? 서진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준호와의 과거, 언니의 약혼자가 된 것, 카페에서의 만남까지. 다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미쳤네. 진짜 미쳤어. 이게 무슨 드라마야?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진아, 너 언니한테 말해야 돼. 말해? 그럼 언니는 어떻게? 결혼 망치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면 너만 죽어. 알아? 다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결심할 수 없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은 이준호였어요.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 여기 왜 와요? 너 만나러 왔어.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나 너 아니면 안 돼.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뒷걸음질 쳤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오빠는 곧 결혼할 사람이에요. 알아. 근데 내가 자꾸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준호는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서진을 끌어안았어요. 서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미안해, 서진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응, 너무 이기적이야. 서진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서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작별하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5월의 마지막 주, 언니 서율은 일주일간 해외 취재를 떠났습니다.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했어요. 서진은 언니가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서진아, 나 없는 동안 집 좀 봐줘.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마. 응, 알았어. 잘 다녀와. 서진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는 밝게 웃으며 출국장으로 사라졌어요. 서진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였어요. 서율이 출국했어? 응.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곳. 알지? 응, 알아.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7시 서진은 홍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와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준호와 서진이 연애할 때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낮은 조명과 재즈 음악, 아늑한 분위기가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와인 잔을 돌리고 있었어요. 서진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응. 서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와인을 따라줬어요. 붉은 액체가 잔에 찰랑거렸습니다. 오랜만이다, 여기.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한 3년 됐나? 3년 2개월.
준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왜 헤어졌을까? 서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내가 바빴으니까. 너한테 소홀했으니까. 아니야. 내가 너무 불안했어. 자꾸 확인하고 싶었고, 오빠를 붙잡고 싶었어. 그게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것도 내 잘못이야. 너한테 확신을 줬어야 했는데. 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오빠, 언니는 어때? 서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좋은 사람이야. 똑똑하고 당당하고. 사랑해? 응.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그럼 나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도 사랑해. 여전히.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 어떡하라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와인 잔만 비워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게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나갔어요. 서진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서진아. 준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밤만, 딱 오늘 밤만 우리로 돌아가자. 내일부터는 다시 남이 되는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둘은 가게를 나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가 옷을 적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텔 방은 좁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준호는 문을 잠그고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진도 준호를 안았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익숙한 손길, 익숙한 체온, 익숙한 떨림.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5시 서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서진은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서진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서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 싶어. 단 3글자였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답장을 보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나도.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몇 번이고 만났습니다. 언니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만났어요. 준호의 차 안에서, 서진의 집에서, 때로는 익명의 숙소에서.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만났습니다.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니를 배신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추하고 비겁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의 집에서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 이 관계.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알지? 알아. 그럼 그 전에 끝내야 돼. 그래. 서진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 서진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생리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서진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게 3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결과는 두 줄이었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의 아이, 언니 약혼자의 아이. 서진은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어요. 토할 것도 없었지만 몸이 계속 경련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어요. 그리고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주. 짧지만 긴 시간이었어요. 산모 보호자는요? 혼자 왔습니다. 아, 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배가 볼록한 임산부들이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지만 서진은 춥기만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다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영아, 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어? 지금 당장. 그래, 어디로 갈까? 우리 집으로 와줘. 1시간 후 다영이 서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다영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서진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다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누구 아이야? 이준호. 미쳤어? 진짜 미쳤어. 다영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 완전 파국이야. 다영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서진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영아. 나 어떡하면 좋아? 당연히 지워야지.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영은 서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진아, 정신 차려. 이 아이 낳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언니도 너도 준호도 다 끝나는 거라고. 알아. 그럼 결정해. 빨리.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 내일 저녁에 시간 돼?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내일은 서율이랑 약속이 있어서. 모레는 어때? 서진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준호는 이미 저 멀리 가 있었어요.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서진은 사흘 동안 휴대폰을 꺼놓았습니다. 누구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샤워도 하지 않았죠.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10통이 넘었어요. 서진아,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이야? 걱정된다. 연락 좀 해줘. 회사에 전화했는데 병간했다더라. 어디 아파? 서진은 힘겹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몸살 걸려서 쉬고 있어. 그래. 내가 죽 끓여갈까? 아니야, 괜찮아. 푹 쉬면 나을 거야. 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안도하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무시하려 했지만 벨소리가 계속됐어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가. 다영은 서진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죽과 반찬을 꺼냈어요. 먹어. 지금 당장.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도 먹어야 돼. 넌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 다영의 말에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울어? 먹으면서 왜 울어?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서진은 계속 울면서 죽을 먹었습니다. 다영은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병원 예약했어? 아니. 그럼 지금 해. 나랑 같이 가자. 혼자 갈 수 있어. 닥쳐. 너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내가 같이 갈 거야. 다영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둘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앞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주변에는 임산부들이 많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여자,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여자, 아이와 함께 온 여자.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서진은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준호가 언니의 약혼자가 아니었다면?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김서진 씨.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영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서진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어요. 수술 결정하셨어요? 네.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네. 의사는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 가능합니다. 오전 10시에 오세요. 금식하고 오셔야 하고요. 보호자 동반이 원칙이에요. 친구가 같이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수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종이를 보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다영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래.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고맙긴. 친구 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학교 가는 학생, 장 보는 주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은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다영이 휴대폰을 빼앗아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진이 전화해요.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예요.
서진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전화 못 받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픈 건가요? 그냥 몸살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영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제 목소리 들으니까 짜증나네. 다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다영아. 미안하긴. 너 이제 그 새끼 연락 끊어. 알았지? 응.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수술 날이었어요. 서진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너무 창백했어요. 립스틱을 발랐지만 별로 나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에 다영이 집에 왔습니다. 준비됐어? 응. 둘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서진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서진은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환자가 맞았죠. 대기실에는 서진 말고도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슬픈 표정. 서진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 명씩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명씩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실려서 나왔습니다. 김서진 씨. 드디어 서진의 차례였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서진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긴장 풀으세요. 금방 끝나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마취제가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아이의 얼굴.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서진이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몸이 무겁고 아래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이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깼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30분 정도 더 쉬다가 나가셔도 돼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서진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응.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영은 서진의 팔을 잡아줬어요. 걸음이 불안정했거든요. 집 가서 쉬자.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자줄게. 고마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어요.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세상은 무너져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영이 이불을 덮어줬어요. 아프면 말해. 내가 약 줄게. 응.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어요. 마취가 덜 깬 탓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다영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일어났어? 배고프지? 응, 조금. 다영은 죽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기대앉아 한 숟갈씩 떴어요. 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오늘 내 휴대폰에 문자 엄청 왔더라. 다영이 말했습니다. 누구? 언니. 그리고 이준호. 서진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래? 언니는 오늘 결혼식 날인데 왜 안 오냐고. 이준호는 연락 좀 달라고. 서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언니의 결혼식 날이었구나.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몇 시의 식이었어? 오후 4시. 지금은 다 끝났겠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결혼식을 올리는 바로 그 시간에 서진은 수술대 위에 있었던 거죠. 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서진은 준호의 아이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좀 줘봐. 다영은 서진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가득했어요. 언니의 문자를 열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꼭 와야 돼. 언니 결혼식인데. 어디야? 전화 안 받냐? 화났어? 그래도 와줘. 제발. 결혼식 시작한다. 너 없이 할게. 섭섭해. 마지막 문자는 1시간 전에 온 거였습니다. 서진아, 언니는 정말 행복해. 내가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행복해. 사랑해. 서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영은 서진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악몽을 꿨습니다. 준호와 언니가 결혼식장에 서 있었어요. 둘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서진을 쳐다봤어요. 언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진아. 다영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어요. 악몽 꿨어? 응. 괜찮아. 꿈이야. 그냥 꿈. 하지만 현실이 더 악몽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일을 해야 정신이 다른 데 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 멍해졌고 실수가 잦았습니다. 김서진 씨, 괜찮아요? 얼굴색이 안 좋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시간 서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려고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따가웠어요.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전화에서 결국 받았습니다. 왜 이래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왜 연락 안 받았어? 결혼식에도 안 왔고, 몸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서진아. 축하해요, 오빠. 행복하세요.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타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언니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진에게 연락이 왔어요. 서진아, 신혼여행 다녀왔어. 너 만나고 싶다. 시간 돼? 서진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응, 언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놀러와. 준호도 너 보고 싶대. 그 말에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혼자는 안 돼? 왜? 준호 오빠 부담스러워?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 괜찮아. 같이 밥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진은 할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주말, 서진은 언니의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어서 와. 언니는 밝게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실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어, 서진아.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서진은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신혼여행 재미있었어? 응, 정말 좋았어. 몰디브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 언니는 신이 나서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준호는 가끔 서진을 쳐다봤지만 서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언니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 밥 제대로 먹어? 응, 먹어. 거짓말. 얼굴에 살이 다 빠졌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건강 챙겨야 해. 알았지? 응. 식사 후 언니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는 서진과 준호만 남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준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결혼식 날 왜 안 왔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아팠어? 네. 어디가? 서진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배가 아팠어요. 많이. 준호는 서진의 눈빛을 읽었는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그때 언니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과일 먹자. 내가 깎았어. 셋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갈게. 벌써? 좀 더 있다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준호 오빠 서진이 집까지 데려다 줘.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탈게. 에이, 괜찮아. 차로 데려다 주는 게 낫지. 언니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데워다 줄게. 서진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에게 인사하고 현관을 나섰어요. 준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가다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배가 아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서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서진아, 혹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도착했어? 네, 고마워요. 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서진아, 미안해.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뒤에서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진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악몽이 계속됐거든요. 아이의 울음소리, 언니의 비명,
준호의 얼굴. 모든 게 뒤섞여서 나타났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회사를 자주 결근했고 친구들의 연락도 피했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죠. 다영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줬어요. 하지만 서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이러지 마. 제발. 다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천장만 바라봤어요.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딨어?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다영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홀로 남았어요. 밤이 되면 배가 아팠습니다. 수술 후유증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였습니다. 아이를 지운 그 자리가 계속 쑤시고 아팠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진은 매일 밤 중얼거렸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에게 사죄했어요.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장이었어요. 김서진 씨, 이번 달 결근이 너무 많습니다. 사유서 제출하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면 병가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진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일단 휴직부터 해보고. 아니요, 그냥 그만두고 싶습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사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짐을 싸서 들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7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방이 더 텅 빈 것 같았어요.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바빠서. 그래,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놀러와. 저녁 먹자. 언니, 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피곤해서. 서진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 있어?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이상해. 너 요즘 이상해. 언니,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다음 주에는 꼭 보자. 알았지? 응.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일까요? 며칠 후 서진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라면과 우유를 사려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서진은 얼어붙었어요. 오빠, 여기서 뭐해? 장 보러 왔어요. 준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진은 머리도 감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후드티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너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서진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서진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준호가 서진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서진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카페라도 가자. 응?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기력도 없었어요.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준호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네. 거짓말하지 마. 눈만 봐도 알아.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결혼식 날 내가 말한 배 아프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아, 나한테만은 솔직하게 말해줘. 제발. 서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아이였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었어요. 그래서 지웠어요. 언니 결혼식 날.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왜?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요? 오빠는 언니랑 결혼할 사람인데. 그래도 알았어야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어차피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서진아.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다 끝난 일이에요. 어떻게 그만해?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오빠 아이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 세포 덩어리예요. 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마세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진아, 나, 이제 가볼게요. 언니한테 잘해주세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손을 뻗었지만 서진은 피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서진을 원망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누르자 서진은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서진아, 나야. 언니는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 왜 이래? 청소도 안 해? 바빠서. 무슨 냄새 나는데? 환기 좀 시켜. 언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서진아,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언니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거짓말. 내 눈빛 보면 알아. 나한테 말 안 할 거야? 말할 게 없어. 언니는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진아, 우린 자매야. 뭔가 있으면 말해야지. 서진은 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언니, 그냥 가줘. 나 혼자 있고 싶어. 서진아, 제발 가줘.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알았어. 갈게. 근데 서진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응. 언니는 나갔습니다. 서진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언니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삶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밤이 오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모두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집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영이 가끔 찾아와서 최소한의 생필품을 챙겨줬지만 서진은 고마워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가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펜을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 언니, 이준호 오빠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대학교 때 만나서 3년을 사귀었어. 함께 웃고 울고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헤어졌어. 내가 먼저 끝냈어. 오빠가 너무 바빠서, 나는 너무 외로워서. 그리고 얼마 후 오빠가 언니의 약혼자로 나타났어. 그날 레스토랑에서 오빠를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 처음엔 정말 참으려고 했어. 오빠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 언니가 출장을 간 날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갔어.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우리가 되고 싶었어.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계속 만났어. 언니 몰래, 세상 몰래.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는 임신했어. 오빠의 아이를. 언니 결혼식 날 나는 홀로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 언니가 버질로드를 걷는 그 시간에 나는 우리의 아이를 지우고 있었어. 언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야. 언니를 사랑하면서도 배신했어. 언니의 행복을 축하하면서도 빼앗으려 했어. 이제 나는 언니 앞에서 사라질게. 언니의 삶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을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언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동생 서진이. 편지를 다 쓰고 나자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어요. 서진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주소를 쓰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다음 날 새벽 서진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너무 무거웠어요. 이걸 넣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언니와의 관계도, 준호와의 과거도, 서진의 삶도. 서진은 눈을 감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난간에 기대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서진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언니가 편지를 받았을까요? 읽었을까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넷째 날 오후 다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어디야? 지금 당장 나와. 왜? 무슨 일이야? 내 언니가 쓰러졌어. 병원에 실려갔다고.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지금 강남성 모병원이래. 빨리 와. 서진은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병원에 도착하자 다영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층 응급실이야. 빨리. 서진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응급실 앞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진을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준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언니 어떻게 됐어? 지금 안정을 찾았어. 쇼크로 쓰러진 거래. 편지 때문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침에 편지가 왔나 봐. 서유리가 읽고 나서 바로 쓰러졌대. 다행히 집에 있던 청소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언니를 죽일 뻔했네. 서진아, 일단 진정해. 준호가 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진은 준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 언니 봐야 돼. 지금 당장. 안 돼. 서유리가 지금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가야 돼. 사과해야 한다고. 서진이 응급실 문을 열려 하자 준호가 막았습니다. 서진아, 제발. 지금 들어가면 서유리가 더 힘들어해. 그럼 어떡하라고. 난 언니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서진이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병원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저요. 남편입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다만 심리적 충격이 커서 안정이 필요해요.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후 언니는 휠체어에 실려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진을 보자 언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서진이 다가가려 하자 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 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언니, 넌 내 동생이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어. 근데 넌 날 배신했어.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돼?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너 임신했었다며. 준호 아이를. 내 결혼식 날 지웠다며. 언니, 얼마나 아팠겠어?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 생각하면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언니 나는. 하지만 서진아, 그게 내 선택이었잖아. 준호를 만난 것도, 아이를 지운 것도, 나한테 편지를 보낸 것도 다 내 선택이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 너무 미워. 동시에 불쌍해. 너도 많이 아팠을 거야.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언니 제발.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원히. 언니는 휠체어를 돌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들어가려다 서진을 돌아봤어요. 서진아, 미안해. 나도 너한테 사과할 말이 너무 많은데. 가요, 오빠. 언니 곁에 있어줘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영이 다가와 서진을 안아줬어요. 울어. 마음껏 울어. 서진은 다영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언니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학창 시절 사진, 성인이 된 후의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언니는 웃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사진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유리가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나도 사인했어. 우리 끝이야. 서진은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언니의 결혼도, 준호와 언니의 관계도, 서진과 언니의 자매에도, 또 일주일이 지나고 언니가 방송 하차를 발표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서진은 뉴스를 보며 또 울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매일 언니 생각해. 미안해. 답장은 없었습니다. 또 석 달이 지나고 서진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이사 갔어. 작은 원룸이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어. 언니 보고 싶어.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이제 33이 됐어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3년 전의 서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더 야위고 더 지쳤지만 조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언니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계속 보냈어요. 언니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준호에게서는 1년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서진아, 나 외국으로 떠나. 새로 시작하려고. 너도 잘 지내. 미안했어. 서진은 짧게 답했습니다. 잘 가요, 오빠.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다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너희 엄마 3주기잖아.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맞다. 이번 주 토요일이지? 응. 언니도 올 거래.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그러시더라.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응. 너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제사인데.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3년 만에 언니를 보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갈게.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는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서진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왔구나. 네, 아빠. 들어와라. 서유리는 아직 안 왔다. 서진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어요.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 앞에 앉아 절을 올렸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늦게 와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버지 왔어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서진은 숨을 멈췄어요. 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서 와라. 절부터 하자. 아버지의 말에 언니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진과 나란히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30cm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3년보다 더 멀게 느껴졌어요. 절을 올리고 상을 물렸습니다. 아버지가 음식을 내오셨어요. 너희들 먹어라. 나는 방에서 쉬겠다. 아버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탁에는 서진과 언니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어. 프리랜서로. 그래. 언니는 여전히 서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밥 먹자. 엄마 음식 식겠다.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는 고통이었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밥을 삼켰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게. 나도 도와줄게. 됐어. 언니는 서진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서진은 할 수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언니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올게요. 일이 있어서요. 언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뒤따라갔어요. 언니, 잠깐만. 언니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뭐? 언니 나 정말 미안해. 매일 미안하고 후회하면서 살아. 그래서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언니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나는 잘 지내. 방송 일도 그만두고 이혼도 했고 새로 시작하는 중이야. 언니, 너 덕분에 많은 걸 잃었어. 남편도 직업도 꿈도.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더라. 서진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나를 볼 수 있게 됐어.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로 살 수 있게 됐어. 언니, 서진아, 나 너한테 아직도 화나. 너무 화나. 근데 동시에 너도 불쌍해. 너도 피해자였을 거야.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둘 다 사랑 때문에 망가졌어. 준호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파괴했어.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아, 나 아직 너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솔직히 평생 용서 못할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너는 내 동생이야. 피를 나눈.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언젠가는 너랑 다시 밥 먹고 얘기하고 웃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응, 알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서진아. 응? 건강 챙겨. 너무 말랐어. 그 말을 남기고 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나와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약이야. 네, 아빠.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언니 기다릴게. 100년이 걸려도 기다릴게.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노트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언니를 봤다. 3년 만에. 언니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강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이라고 말해줬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언니가 나를 미워하든 용서하지 않든 언니는 여전히 내 언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언니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까지 열심히 살겠다. 일기를 쓰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3달 후
서진은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작품이었어요. 주제는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서진은 초대장을 언니에게 보냈습니다.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보냈어요. 전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다영도 왔어요. 서진아, 작품 정말 좋다. 너 많이 성장했구나. 다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영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 덕분이지. 둘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언니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어요. 언니는 천천히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며 걸었어요. 서진의 작품 앞에서 언니가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도 미소로 답했어요.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전시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언니가 왔다는 것, 작품을 봐줬다는 것, 미소 지어줬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서진은 34이 됐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서진이 직접 디자인하고 꾸몄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언니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알았어. 앉아있어. 서진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커피를 들고 언니가 앉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기. 고마워.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다. 정말? 응. 내가 만들었으니까.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카페 예쁘다. 내 취향이 많이 묻어나. 고마워, 언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진아. 응? 나 너 용서하기로 했어. 서진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언니, 쉽지 않았어. 정말 쉽지 않았어. 근데 너를 미워하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 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내 동생이야.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언니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살게. 미안하게 살지 마. 그냥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과야. 서진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언니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마저도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됐어요. 서진과 서율, 두 자매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어요. 언니, 저녁 먹고 갈래? 그래. 뭐 먹을까? 언니가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게. 내가 요리할 줄 알아? 배웠어. 언니 위해서. 언니는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어요. 그렇게 두 자매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아픈 과거도 힘들었던 시간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언니가 일어섰어요. 나 이제 갈게. 조심해서 가. 응. 다음 주에 또 올게. 정말? 응. 너희 카페 커피 맛있더라. 언니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서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서진은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다시 내 곁에 와줘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두 영혼은 오랜 시간 끝에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걸어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죄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짊어지고 일어서는 것,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였어요. 서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그리고 언니도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카페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살아갈 수 있어. 서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황혼의 편지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